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해설위원 김세진, 박미희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경기를 앞두고 이 V리그가 깜짝 놀랄 만한 좀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어수선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이 페퍼저축은행 김영실 감독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팀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좀 페퍼저축은행이 2라운드 중반까지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저도 여기 오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 시즌은 FA도 영입했고 또 1라운드가 아니라 1순위에 공들여서 리아리드 선수도 영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았고 지금도 뭐 선수들이 그러고 있지만은 오늘 뭐 책임감의 그 무게감을 저도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기보다는 또 남은 경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위에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조금 더 선수들이 더 단합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조금은 어수선할 거예요. 뭐 지난 시즌 창단을 해서 3승 28패, 뭐 좋지 않은 성적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은 시즌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10승이라고 했는데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뭐 우선은 이제 이경수 감독 대행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감독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김현실 감독님 뭐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시간이나 어떤 이 짜임새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문슬기, 이고은, 이한비 이 뭐 선참측에 들어가는 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저는 사실 창단팀 감독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끼워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청단을 해갖고 선수들 끼워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경수 감독 대행도 우선은 뭐 새로운 거 해본다고 크게 바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이 선수들하고 똘똘 뭉쳐서 뭐 번지 점프라도 한번 하세요. 저 번지 점프 한번 했거든요. 연습할 때. 뭐 그런 것처럼 좀 마음 편히 또 새로운 도전한다 생각하고 좀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무엇보다 가장 걱정인 건 이 당장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큰 동요 없이 또 리그가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29일 화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1라운드 때는 이 매치업, 빅매치업이라고 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흥국생명은 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GS칼텍스는 6위에 자리했습니다. 과연 2라운드에서는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웃을 수 있었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살려놓고 유서연, 김연경, 백어택! 수비됐어요. 다시 유서연 쪽입니다. 강타! 블록아웃! 잘하네요. 다득점, 김연경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어요. 김연경 선수와 무조건 호흡을 맞추고 가야 되는 흥국생명이에요. 지금 뭐 옐레나 선수 그리고 이제 중앙 쪽에서의 호흡은 괜찮은데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연경의 연속 득점, 간격은 2점차. 강소희, 안혜진, 가운데 문지은 던져 올렸습니다. 백허 연타 소리가 됩니다. 모마 준비, 오른쪽 호이 강타. 살렸고요. 한다해 건너로 반대편 강소희의 하이볼 수비 됐어요. 살렸습니다. 그러나 공격 날 수 없습니다. 문명화의 연결입니다. 강소희 블록아웃이 선언되는군요. 그냥 오히려 공격에 조금 믿음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겼습니다. 네터치예요. 네터치입니다. 이렇게 1세트가 끝납니다. 25대 20, 1세트 GS칼텍스가 가져갑니다. 들어 올립니다. 달려들어요.
찬스볼 흥국생명 올려놓고 중앙 호이격타. 김현경은 빼고 팩득점. 피공격 호흡에서 이루어지는 득점이 났을 때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 한혜진 중앙에 한수진 김혜란이 받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김미영 핑크로 때립니다. 따라갑니다. 핑크 파이더스. 한혜진입니다. 김다솔 마이크 자 따라갑니다. 들어 올렸고요. 내려야죠. 어렵게 넘겼습니다. 흥국생명의 찬스볼 옐레나. 자 이번엔 강소희가 따라갑니다. 모마 스파이크 블로커. 스칼텍스가 오늘은 뭔가 모르게 뭐 훈련할 때 좀 다른 준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강서브 잘 벗어냅니다. 빠른데요. 커버됐어요. 백터스로 모마 터치아웃. 강하네요. 23대 15. 유서연 받고 때립니다. 블록아웃이 선언됩니다. 한수진, 안혜진, 이서연 살렸고요. 김현경이 강타. 어택커 김혜란. 후이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25대 17. 안혜진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번 시즌은 첫 서브 득점인데 물론 뭐 이제 시작을 좀 늦게 했기 때문도 있고 어깨 부상도 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흥국생명 김현경 김다솔 옐레나 다시 살렸고 반격입니다. 붙어오는 볼 밀어넣기 김혜란의 디그 넘어가요. 차내기. 김연경 선수의 주특기죠. 22대 18. 김현경 들어왔군요.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김현의 오픈 수비가 됩니다. 올려놓고 모마 옐레나 다시 김미연 쪽이에요. 강타 떨어집니다. 흥국생명이 3세트를 가져갑니다. 김현경의 서브입니다. 멘트 맞고 어렵게 리시브 백토스 박지훈. 자 속도차 올랐습니다. 백어택 블로커 역전 성공. 내려와서 올립니다. 중앙 호이가 블로킹 몸을 던지는 블로킹. 밀렸거든요. 예. 스치면 들어갑니다. 모바일 백어택 커버됐고요. 자 때릴 선수가 없어요. 김다솔 백터스로 옐레나 성공입니다. 지금 공격은 굉장히 잘 때렸네요. 리시브 끌려 서브 득점. 한수진 백토스 오마 가로막힙니다. 김미연. 김다솔 마이크 샷입니다. 25대 24. 흥국생명이 4세트를 가져가면서 이 경기 5세트로 갑니다. 이거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에이스 김미연. 아하, 네. 모마 서브. 서브 에이스 모마. 7대4 석점차. 작전 시간 흥국생명입니다. 김다솔 어렵게 올렸어요. 넘기지 못합니다. 점수 9대5. 강소희 성공입니다. 네, 어렵게 잘 때려냈습니다. 벡터 스파이크 블로킹 한수진 14대 7. 이제 GS 칼텍스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벗어나면서 경기 종료. 반등이 필요했던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시즌 첫 연패로 몰아넣으면서 연패에서 벗어납니다. 자, 뭐 직접
네, GS 칼텍스가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모마 선수가 32득점에 공격 성공률 60%를 기록하고요. 강소희 선수와 유서연 선수가 나란히 15득점씩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던 GS 칼텍스입니다. 한편 흥국생명 3세 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이 집중력을 잃고 말았는데요. 옐레나 선수가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35%를 기록하며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고요. 김미연 선수가 18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보태봤지만 결국 승리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네, 풀세트로 펼쳐졌던 오늘 여자부 경기인데요. 결국에는 GS 칼텍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를 지켜봤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참 많은 팬들이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던 GS 칼텍스의 그 강점, 그 색깔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모마 선수 혼자 하지 않고 삼각편대가 참 고루 활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GS 칼텍스 더 이상 물러날 것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했는데 역시 그 GS 칼텍스는 모마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지난 경기 사실 저조한 기록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정말 모마답게 빠른 회복을 했고 지금 모마 선수가 32득점에 공격 성공률 60%인데 1세트만 봐서는 70%, 2세트는 더욱 좋았습니다. 80%가 넘는 성공률이었고 그 들어가지 않았던 서브가 마지막 세트에서 그 중요할 때 서브 득점까지 해내면서 역시 모마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오늘 그 GS 칼텍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삼각편대잖아요. 네. 유서연, 강소희 선수까지 좋은 많은 득점을 하면서 그동안에 GS 칼텍스 팬들이 많이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을 GS 선수들이 보여줬고 이 경기를 통해서 물론 3대2 경기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흥국생명을 상대로 거둔 경기였기 때문에 또 잘해왔던 그런 기억을 되살린다면 이 경기를 시작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5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모마 선수 혼자서는 하긴 좀 힘들었는데요. 국내 선수들까지 고루 살아나면서 결국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루 살아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숨은 공신이 있죠. 바로 안혜진 세터인데요. 오늘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 2라운드 계속해서 세타를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경기를 했는데 역시 안혜진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안혜진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경기 감각을 찾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나가는 그 투수웍이 조금은 회복됐고 네. 또 경기 운영에서도 고른 그 경기 그 배분을 하면서 3명의 공격수가 아주 오늘 그 활발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집중력에서도 지난 경기에는 브로킹에서 떨어지는 거, 또 동선이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자기 자리도 잘 지키고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중요할 때마다 모마 선수를 필두로 세 선수가 아주 고른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시즌 처음으로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안혜진 선수인데요. 또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경기 감각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 현대건설 외에는 적수가 없었던 흥국생명인데요. GS 칼텍스를 상대로 오늘 경기 초반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세터 기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V리그에서는 박은선 선수가 선발 출장은 거의 없었다고 제 네. 기억에는 하는데 오늘은 박은선 선수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물론 권수장 감독이 생각이 있었겠죠. 초반에는 센터 미들 브로커의 그 호흡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먼저 나가고 그동안에 양쪽 엘레나나 김연경을 위주로 공격을 했다면 아무래도 센터 미들 브로커들의 속공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박은선 선수 먼저 투입한 걸로 보이고 그러나 박은선 선수로서는 엘레나와 지금 김연경 선수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김연경 선수가 10점이 돼서야 첫 득점을 했고 엘레나도 마치 비슷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어쨌든 흥국의 색깔은 엘레나와 김연경 선수로부터 시작해서 점수를 풀어가면서 미들 브로커의 기회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경기 출발했는데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박은선 선수도 지금 김타조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기 출전 감각을 계속 익혀야 되고 더군다나 박혜진 선수가 수술로 인해서 이번 시즌 아웃됐잖아요. 네. 그래서 박은선 선수도 계속 기용을 하면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에서 이주하 선수가 또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면서 좀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결국에 이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흥국생명입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더 축구은행 웹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GS 칼텍스의 모마 선수입니다. 2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한국생명의 김미연 선수인데요. 웰뱅크 랭킹 14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GS 칼텍스가 연패를 끊고 승리하면서 승점 2점을 추가합니다. 총 승점 12점으로 5위로 한 계단 올라가고요. 이 선두 추격에 갈 길 바쁜 한국생명인데요. 5세트까지 승부를 끌고 갔지만 결국 패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이 2라운드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 신예와 베테랑의 중앙 맞대결로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신영석 선수도 최다 브로킹을 만들어냈습니다. 석공이 막힙니다. 신영석 첫 번째 브로킹을 신고합니다. 신영석 선수 이제 다소 늦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라운드 들어서 본인의 어떤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또 최다 브로킹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예, 타이였다가 최다 브로킹이 됐네요. 이크바일입니다. 대각선. 이크바리의 스파이크는 나갔습니다. 이크바일 선수 신정호의 서브 이득점이 있고 상대적인 서브 이득점이 있습니다. 장지원 리베로 백에로 갑니다. 막혔어요. 자, 언더토스 반대편 정석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밀어 때립니다. 브로카웃. 역시 노련해요. 신정호의 서브입니다. 타이스 쪽 철저하게 타이스 쪽으로 갑니다. 백어택 타이스 바운드 됐고 이크바일이 따라갑니다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홍민기가 막아줍니다. 양희준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정확했어요. 박철우입니다. 잘라 들어갑니다. 박철우가 1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한국전력이 1세트 웃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리시브 안 돼요. 자, 어렵게 상단 넘겼습니다. 역전 찬스 기회. 왔어요. 자, 이상욱이 마치고 누구한테? 김정으로 갑니다. 자, 바운드 시켰어요. 자, 언더터스로 타이스가 있습니다. 3인 블로커 타치아웃. 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타이스가 있네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타이스가 마침표를 찍어줬고 이 볼도 사실 선수 주는 거였거든요. 오늘 장지원의 수비력은 기가 막히네요. 장지원 선수 반사 신경이 너무 빠릅니다. 예, 김광국 세터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중앙 백어택입니다. 바운드 됐고요. 다시 한번 기회 잡습니다. 누구한테? 타이스로 갑니다. 타이스요. 공이 어디에서 올라오든 여지 없네요. 야, 다시 김광국 세터에 써봅니다. 김정호 받고 고재욱은 김정호로 갑니다. 몬스터 블락.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한국전력. 타이스 선수가 있다 보니까 속공에 안 매달리고 정확히 따라왔거든요. 예, 지금은 타이스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예. 서브 나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마무리. 2세트도 한국전력이 25대 20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스의 서브예요. 타이스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버텨냅니다. 김정호. 자, 해본 처리. 이크바일이 뚫어냅니다. 엄청난 득점. 서브 득점인가요? 살려냅니다. 자, 살려냈어요. 다행입니다. 삼성화재. 자, 타이스가 맞고 누구한테? 타이스로 갑니다. 여기서 범실이네요. 중요할 때 범실. 셋포인트를 내줍니다. 라인을 밟고 가는 타이스입니다. 자, 박철의 서브입니다. 하지만 범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가 올 시즌 처음으로 한국전력전에 첫 세트를 따냅니다. 이크바일 선수를 잘 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비스까지 역전. 이크바일이가 서브 3득점째. 이크바일이가 살아나니까 힘이 다르네요. 지금 선수들 표정도 많이 맑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왔어요. 타이스 받아냅니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박철우로 갑니다. 대각선. 자, 수비 하나 됐어요. 김정호의 수비. 그리고 이크바일의 점프 막혔어요. 다시 어택 하고 갑니다. 누구한테? 다시 한번. 이크바일의 스파이크 타치아웃. 2점 차로 벌립니다. 할 거예요. 이크바일의 서브입니다. 역시 타이스 쪽. 자, 결정력은 누구한테? 안 맞아요. 애매하게. 또 낮은 쪽 찾으려고 하겠지만 전위 볼킹 너무
높아요. 지금. 도적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잘라 들어가요. 시간차. 이용원 세터 영리한 루트를 만들어내는군요. 지금 토스맵은 아주 좋았어요. 이태우는 반대로 갔거든요. 완전히 서왔거든요. 예. 어떤 토스를 보여줄까요? 자, 김정호 받고 누구한테? 김정호의 스파이크! 끝내는 스파이크! 이크바이리가 아니고 김정호! 세트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장지원 리베로 리시브 좋아요. 좋았어요. 갑니다. 시간 차로 갑니다. 임성진 9대8입니다. 자, 이상훈 리베로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이크바이리가 해결해줄까요? 이크바이리 몬스터블락! 2점 차로 벌립니다. 중요할 때 높이가 발동되고 있는 한국전력. 일단은 너무 붙었어요. 역시 달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에는 한국전력의 브로킹 부분 1위의 팀이었고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는데 랭킹 3. 이번도 들어왔어요. 자, 받아냈어요. 고진영. 이크바이가 뜹니다. 수비가 됐어요. 딜을 됐어요. 누구한테? 역시 다이스가 뜹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야, 8대8에서 다시 석점처럼 벌어지네요. 자, 김종호 쪽 정확히 갔고요. 코스 안 좋아요. 자, 언더터스로 합니다. 다이스 스파이크 브로카웃. 이거 크네요. 점수는 커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회가 오면 여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짧은 서브에 리시브 좀 짧았고요. 이번에는 김정은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브로킹 또 잡아냅니다. 아, 하승우인가요? 12개째 브로킹. 다시 임성진의 서브입니다. 자, 이번도 리시브가 안 돼요. 서브로 끝내고 있는 한국전력. 결국에는 풀스윙 접전 끝에 15대9로 승리가 되면서 2연승에 성공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경기라고 이제 예상은 했었는데 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되었는데 다행히 이 어려운 경기를 또 승리로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 이제 이성규 이제 코치님이 계시는데 코치님이 좀 많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영광이었었고 또 제가 그 선배님들의 그 뒤를 잇고 또 제가 좀 후배들한테 좀 기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블로킹을 잡을 수 있는 또 더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펼쳐졌던 여자부 경기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결국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타이스 선수가 38득점에 공격 성공률 68%를 기록했고요. 신영석 선수는 블로킹 5개를 추가하면서 역대 최다 블로킹 1061개를 달성합니다. 한편 삼성화재, 이크바이리 선수가 뒤늦게 다시 터지면서 30득점의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하고 국내 공격수들도 힘을 보태봤지만 결국 중앙 대결에서 밀리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1라운드에 이어 또 한 번 삼성화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2라운드 들어서 공격력이 조금 주춤했던 한국전력인데요. 또 이날 경기 직전 경기에서는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경기 분위기가 연결됐다고도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기 초반 시작하자마자 타이스 선수의 공격력이 팀의 공격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순도 높은 공격으로 첫 단추를 깼습니다. 외국인 선수에게 꼭 필요한 결정력이라는 걸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2세트 넘어갈 이 무렵에 19대 19에서 삼성화재에게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를 삼성화재가 못 잡아먹었다?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거기서 타이스 선수의 저 공격, 저게 아마 승기를 잡은 가장 큰 효과적인 공격이 아니었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타이스 선수가 브로킹이라든지 서브에서 가담을 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주춤거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38점을 올리면서 이번 시즌만 들어왔을 때 최다 득점을 올렸거든요. 경기는 풀세트 접전까지 갔지만 타이스 선수의 이 공격적인 부분을 보면 이 모습이라면 정상을 좀 두드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타이스 선수입니다.
또 기대를 모았던 높이 대결인데요. 승자 역시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이 베테랑 신영석, 조근호 선수가 이 상대 삼성화재에 이번 시즌 처음으로 또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고 아직은 신예죠. 양희준, 김준호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베테랑과 또 신예들 팀까지 바꾸면서 중앙 싸움이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영석, 조근호 조합으로 두 경기째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역시 베테랑이 조금 위다 뭐 이런 네. 걸 좀 보여줬고 특히 신영석 선수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조은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지만 1061개 브로킹 누적 1061개면 대단한 양이잖아요. 네. 이성규 코치와 공동 이 직전 경기까지 이제 공동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브로킹 하나씩 잡는 게 이제 새로운 V리그의 역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적일 때 나오는 브로킹 그리고 상대 움직임에 리딩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는 게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하승우 선수가 조금 흔들릴 때 김광구 선수도 들어오거든요. 네. 세터가 바뀌는 데 있어서 이 중앙에서 중심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신영석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대기록과 함께 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던 신영석 선수입니다. 한편 삼성화재 연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 트레이드 후에 전력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조금 풀리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반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1세트 초반 이크바이리 선수나 이 속공을 조금 맞춰봤는데 호흡이 안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지혁 선수를 바로 교체를 했는데 이 작전 타임에서 김상호 감독이 그랬어요. 토스가 너무 늦다. 네. 이거는 토스가 늦다라는 것보다 노지혁 선수가 상대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서 빼주려다 보니까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호흡 이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격수가 풀어주든지 대화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사실은 교체로 지금 해결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 잘 풀렸어요. 오늘 이호건 선수나 고준용 선수가 들어가서 아주 경기 잘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붙어서 이크바이르 선수 좀 살아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분위기를 탔는데 그 한두 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세트 19대 19 거기 고비만 조금 넘어갔으면 오늘 경기 결과는 좀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호건 고준용 선수가 흐름을 바꾼 데에서 경기를 역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삼성화재는 오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3, 4세트를 가져갔던 삼성화재이기 때문에 2세트 그 승부처의 상황은 이겨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좀 아쉬움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경기 결국에는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한국전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풀세트 승리로 승점 2점을 가져가면서 3위로 한 계단 올라가고요. 2위, 3위, 4위 나란히 한 점 차로 자리합니다. 한편 삼성화재 뒷심을 발휘하면서 5세트까지 승부를 끌고 가봤지만 승점 1점으로 최하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11월의 마지막 날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홈에서 연승 신기록을 써가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이번에는 KGC 인삼공사와 맞붙습니다. 좀 어떤 경기를 준비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지금 현대건설 팀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난 경기만 봐서도 그 2위인 홍국생명 경기였잖아요. 네. 야스민 선수가 엄청난 공격력으로 팀을 이끌었고 그러나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을 계속 세우면은 선수들의 또 다른 부담감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현대건설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그건 바로 자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지난 경기를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자면 공격의 균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양효진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32%에 머물렀고 황민경 선수는 15%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 득점의 균형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바로 야스민 선수에 대한 체력 완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팀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연습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팀은 현대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 아직까지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은 현대건설인데요. 이번 시즌 1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연승 기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한편 KGC 인삼공사는 시즌 첫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야스민 선수와 엘리자베트 선수가 뭐 그 외국인 선수로서 맞대결을 해줘야 되겠고요. 지난 경기 페퍼에게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그다지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엘리자베트 선수도 초반에는 좀 출발이 늦었지만 그래도 엘리자베트 선수는 제 몫을 해줬다고 보고 이소영 선수나 뭐 박재민 선수가 조금 더 지원 사격이 돼야 되는데 이소영 선수도 성공률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1위 팀하고 싸울 현대하고에서는 반드시 나와줘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GS 칼텍스가 뭐 흥국이 이겼던 것은 그 삼각편대가 살아났기 때문에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갔지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인상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인상공사는 미들브로커의 높이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가미를 해준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이 외국인 선수가 초반 기세를 잡아주고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입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과 우리카드가 맞붙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이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팀들을 따돌리려면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위 대한항공이 2위 현대캐피탈과 승점으로 넉 점 차이밖에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이 지금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3점이 뭐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카드를 상대로 높이에서만 밀리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 직전 삼성화재 경기 이후에 곽승석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뭐 쉽게 지지 않을 자신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표상으로 봐도 공격 높이, 서브까지 다 좋았었죠. 수비적인 부분에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 거기에 쓸데없는 범실이라든지 본인들끼리 하다가 내주는 점수들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해주면 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쉽게 지지 않을 자신은 있다라는 말처럼 또 무슨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카드를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카드 1라운드 대한항공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좀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직전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그냥 셧아웃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 분위기를 초반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가메즈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발 맞출 그 시간이 뭐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가메즈 선수는 계속 뛰어봤던 선수예요. 그것보다도 의존하지 않는 이제 국내 선수들, 거기에 중앙이라든지 나경복 선수의 움직이는 공격,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면 확실히 리시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이 움직이는, 또 혹은 이 가운데 백어택을 파고 들어온다는 이동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대를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 공격 루트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가메즈 선수의 적응과 함께 조금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찾는다면 또 우리카드의 승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펼쳐진 경기 모두 살펴봤고요. 이 프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또 중계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들, 또 KBS 스포츠의 V리그 중계를 보시면서 생겼던 일들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1월 30일 수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